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거의 3달 만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2023년도에 영업이익 흑자를 냈다는 소식이 있었었죠. 오늘은 복귀 차원에서 도대체 글로벌 텍스프리가 무엇을 하길래 흑자가 났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럼 글로벌 텍스프리 바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글로벌 텍스프리가 2월 29일에 실적 공시를 낸 바가 있었었죠. 같이 한번 보시자면은 매출액은 2022년 대비 89%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당기 순이익은 여전히 적자이긴 하지만 2022년 대비 68% 성장이라는 괄목한 성과를 보여줬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 및 해외 텍스 리펀드 사업의 매출 증가라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텍스 리펀드가 뭐길래 매출 증가가 했을까 알아야겠죠?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글로 한번 적어 왔는데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행 목적으로 그 국가에 방문한 외국인이 여행 중에 구입한 물품을 좀 사용하지 않고 자국으로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여행 중에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거든요. 외국인은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죠. 그래서 세금을 면제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 면세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게 텍스 프리와 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언제 면세가 되는가겠죠? 텍스 리펀드는 사후 면세, 텍스 프리는 사전 면세. 그러니까 텍스 프리 같은 경우는 공항 면세점, 뭐 인터넷 면세점 같은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여기 텍스 리펀드는 상점에서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후 면세 제도는 정부에서 환급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게 용역을 주는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100% 환급해 주는 게 아니고 환급 수수료를 좀 공제한 뒤에 세금을 돌려주게 되죠. 즉 다시 말을 해보자면 글로벌 텍스 프리는 이 환급 수수료가 매출로 잡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글로벌 텍스 프리는 수수료 수익이 96%, 약 9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당연하지만 이러한 수수료 수익은 그만큼 이용자 수가 증대돼야 매출이 크게 잡히겠죠. 그렇다면 2022년과 2021년도에는 왜 매출액이 적었을까? 이 부분 좀 더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영향이 좀 많이 컸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이었던 현상이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국경은 좀 꽁꽁 얼어져 있었고 여행객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텍스 리펀드 이용자 수도 줄어들면서 적자가 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엔데믹 선언했어요. 그럼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여행객 수도 코로나 전 95% 수준으로 회복이 됐는데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2022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했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아직 95% 수준이라서 당기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자로 보여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0%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관광업이 좀 더 활발해진다면 당기순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흑자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겠죠.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벌 텍스프리의 모멘텀은 여행객 수 증가가 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린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작년 8월하고 9월쯤에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던 이유가 중국의 추석인 중추절. 이 중추절에 중국 단체 관광 기대감에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후에는 하락과 상승 반복을 하면서 지금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데, 즉 고점은 낮아지면서 저점은 좀 높여가는 형태로 가고 있죠. 보통적으로 이런 삼각 수렴은 거래량이 점차 줄어드는 형태인데, 이게 삼각 수렴을 하다가 여기서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이 상방 추세를 돌파를 해주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만약에 저점을 이은 하방 추세를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보통적으로 상승 확률이 큰 경우에는 여기 상방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없다가 살짝, 거래량 없이 살짝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돌파하기 직전에 거래량이 좀 크게 나오는 경우, 거래량 없이 돌파를 여기 살짝 했다가 며칠 뒤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크게 급등하는 경우, 그리고 돌파를 하면서 크게 거래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률을 좀 올리는 방법은, 대응 방법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주가가 돌파가 나오는지, 그리고 저점을 이탈을 하는지 체크하는 거죠.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저점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고점을 돌파해 준다면 추가 상승해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 없이 상방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점점 주가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속임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차트 같은 경우 돌파 직전이 되었든 돌파를 할 때가 되었든 거래량이 좀 크게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체크, 이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걸로 보이고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하고 차트적인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기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